2016무 2510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은 가족법과 생명윤리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전자상 친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혈연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를 법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사건을 보면 두 자녀가 문제되었다. 한 명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였다. 다른 한 명은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였다. 두 자녀 모두 출생신고는 남편과 아내의 자녀로 되어 있었고, 남편은 오랫동안 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두고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 아이들은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으니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도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상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고 오랫동안 친자처럼 살아온 경우 나중에 와서 그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다루어졌다. 대법원은 먼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정할 때 혈연관계를 매번 하나하나 따져서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혼인 중 출생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법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주고 가족관계를 보호하려는 데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인공수정 자녀라고 해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민법 조문은 임신 경위가 자연적 성교인지 인공수정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아이의 복리와 가족관계의 안정을 생각하면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정자를 제공한 제3자는 대부분 익명이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다. 반면 남편은 인공수정에 동의하고 그 결과